순우리말 중에는 감정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경이 오기 전에 임신하여 출산하는 아이를 뜻하는데요. 이처럼 언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과거에는 빠른 결혼과 출산이 많았습니다. 남자가 철을 2명 두는 것도 태종 13년에 금지되었고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곤장 90대를 맞았다고 하네요. 결혼의 방식도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양반들의 혼례는 안녕하십니까. 조선의 시대와 문화를 알아보는 조슬신잡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항실문화원 내금위장 이현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역시 연애 그리고 결혼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만 39세 대한민국 남성들이 무려 46.5%가 미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만 30세를 기준으로 하면 자그마치 남성의 98.5%가 미혼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결혼을 하지 하더라도 정말 늦게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순우리말 중에는 감정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경이 오기 전에 임신하여 출산하는 아이를 뜻하는데요. 이처럼 언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과거에는 빠른 결혼과 출산이 많았습니다. 물론 중학생 정도면 초경을 하는 현대와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약 16에서 17세 정도가 돼야 초경이 왔다고 하네요. 사실 과도하게 이른 출산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왕실에서는 가보개혁을 통해 약 16세부터 혼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할 수 없도록 하는 여성권을 신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율이 100%일 리는 없겠죠. 과연 조선시대의 노총각, 노처녀들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위해선 조선시대의 결혼 문화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결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신 금지와 일부 일처제입니다. 먼저 유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불효는 후손이 없는 일인데요. 맹자에서는 홍기가 찼는데 장가가지 못하는 노총각을 광부, 여자는 원녀라고 부르며 문제시했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해진 일부 일처제도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물론 남성들은 첩의 형태로 다처제를 유지했지만 여성들은 절대 두 남자를 모시고 살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철을 2명 두는 것도 태종 13년에 금지되었고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곤장 90대를 맞았다고 하네요. 결혼의 방식도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양반들의 혼례는 조선판 결혼정보회사 중매제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중매제도란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 소개하는 일을 말하는데 조건과 수준이 맞아야 했던 양반들이 얼굴도 성격도 모르는 아들과 딸을 중매를 통해 결혼시켰다고 합니다. 덕분에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요. 얼굴을 모른 채 결혼하는 중매혼이 조선시대 말 평민들에게까지 이어지자 여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거나 몰래 외모를 확인하고 한쪽에서 혼례를 피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외모를 보고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매혼에도 장점은 많았습니다. 바로 홍기가 찬 남성과 여성이 마음만 있다면 대다수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모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요. 그렇게 늦게까지 장가나 시집을 못 가게 되면 놀림과 비난을 받는 문화는 조선시대 내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혼 남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일부는 결혼 자체를 피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조혼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빠른 결혼, 조혼 문화가 확고해진 것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중국으로 젊은 처녀를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을 공료로 보내기 싫었던 부모들은 심한 경우 딸이 10살이 되면 중매를 통해 시집을 보냈었고요. 자연히 남편의 나이도 어려져서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태반이었고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서로가 많은 혼수를 원하는 것이 그런 경우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제 여담인데 이러한 조혼들이 성행했던 이유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남자들은 전쟁터로 나가서 죽고요. 여자들은 공료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막고자 그 조혼 제도가 양난 이후에 발생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혼수를 준비할 수가 없었고 집안의 경제와 노동력을 책임져야 했던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조선시대 때에는 결혼을 안 한 미혼 남녀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경우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의 결혼 유무를 국가에서 처벌하기까지 했었던 걸까요? 이는 중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종제의 기간에는 유독 천재지변이 많았었습니다. 지진, 가뭄, 우박, 태풍. 당시에는 이러한 재난이 국가의 화기가 손상되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기란 조화로운 기운을 뜻하는데 이 화기가 망가지는 원인은 백성들의 고통,
그중 혼인하지 못하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재난은 곧 미혼 남녀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억지로 결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기에 결혼을 지원하는 제도는 조선 초기 때부터 임금이 아주 각별하게 아끼는 정책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종 7년, 세종 25년에는 가난한 이들에게 혼수를 지원해 결혼을 시켜줘야 한다는 상소문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성종대왕께서 집필하신 경국대전 속에 집안이 가난하면 혼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집안이 궁하지 않은데 시집을 가지 않는 자는 논지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전국의 25살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간 처녀에게 쌀과 콩을 주어 결혼할 수 있게 지원을 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조선의 왕들은 백성을 통해 결혼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덕분에 조선 초기 양반과 딸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평민 남성부터 노비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조 9년에는 죄인의 자식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자 국가가 직접 중매를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진정한 조선판 결혼정보 회사였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제 여담입니다만 결혼을 못했을 시에는 그 고을의 수령까지 징계를 받는 그런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관할에 노처녀나 노총각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그 고을 수령한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임한 마을에 노총각이나 노처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지방의 향리들, 나졸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야, 쟤 어떻게 좀 장가 좀 보내야 되는데 쟤 어떻게 좀 시집 좀 보내야 되는데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십시일반해서 어떻게든 으쌰으쌰해서 보내는 그러한 풍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좀 그게 굉장히 부러운 미풍양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궁금한 것, 조선 왕들의 결혼은 달랐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조선 왕실은 중매가 아닌 전국에 광고를 내는 일종의 셀프 소개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혼의 글을 올리면 양반가에서는 자신의 자식 중 미혼의 딸이 누가 있는지 알렸어야 했는데 딸이 궁으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양반들은 이 처녀단자 제출을 피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처녀단자 제출을 왜 피했을까요? 흔히 잘 나가는 사대부 가문들을 놓고 보면 왕의 장인이 된다는 것은 출세길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정되고 막힌다는 걸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외척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한테 예쁜 처녀딸이 있더라고 처녀단자를 숨기고 기피했었던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한천한 집안 또 이제 출세를 하지 못했던 가문들 같은 경우에는 왕의 가문에 장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집안의 명예가 되고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집안에서는 오히려 또 처녀단자를 적극적으로 밀면서 선발이 된 것을 굉장히 크게 바랬었던 집들도 있었죠. 당연히 신부 후보 중 적임자를 찾는 것도 무척 어려웠어요. 서류 평가가 끝나면 3번의 면접을 진행했는데 보통 5명을 부른 뒤 1명을 추렸다고 합니다. 만약 낙점이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다행히 푸짐한 선물을 받아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최종 결정된 혼인자와는 육례라 불리는 전통적인 혼례 절차를 밟아 왕비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밝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왕실은 결혼의 필요성 그리고 지원 제도에서만큼은 현대 대한민국에 부럽지 않을 만큼 오히려 보고 배워야 할 만큼 훌륭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들이 미혼 남녀들을 차별하고 세금을 매기는 불이익을 주고 끝났었기 때문에 조선처럼 직접 중매까지 서며 결혼을 장려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연애와 결혼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조선시대의 결혼제도 같은 것들을 가만히 보면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청춘 남녀들한테 그러한 재정들이 쓰여졌고 결혼이라고 하는 결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 대한민국이 조선시대의 결혼제도를 좀 많이 본받아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항실TV 내금위장 이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